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오늘 좀 화음이 맞았네. 오늘은 컨셉이 좀 명확해서 그런가? 근데 나는 그냥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봄의 느낌으로 했는데요. 봄이었어요? 봄이요? 나 더글로리. 오죽사. 아니 날씨가 좀 이제 좀 풀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했는데 다들 다른 마음이었구나. 난 무서웠어. 나는 어. 우리 사화에서 에디가 그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요? 카야가 네. 신나 보인다. 맞아요. 인트로에서. 어. 근데 그게 화음을 만드는데 카야는 높은 음을 만든 거고. 그럼 나는 내가 화음을 만들면 뭘 할 수 있을까? 난 낮은 음을 넣어보자. 라고 했던 건데 다 낮은 음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요? 아닌데? 카야는 아니었어요? 오죽사 뭔가 아니 약간 지금. 이거 그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알아요? MBC 라디오? 듣죠. 알죠. 맨날 듣죠. 그래요? 그거 엄청 오래된 그거 아닌가? 음. 시그널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걸. 스팟. 시그널 스팟? 스팟이라고. 전문가. 네, 한번. 네. 우리도 여전히 또 목요일이 돌아왔어요. 아니 무한도전이에요? 나 무슨 무한도전 놓고 하는 줄 알았네. 이제 본인이 편집하니까 편집점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네네. 따라 이렇게 네. 뭐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따라서. 저희가 항상 녹음을 목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이거 루틴이 조금 되어가고 있어. 그죠? 맞아요. 옛날에는 오늘 내일 녹음인가? 뭐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약속도 맞아. 그랬었어. 근데 이제는 적당히 뭔가 다음 주에 그 플랜을 생각할 때 항상 이걸 딱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송인이야 거의. 그치, 딱 스케줄이 있는 거지. 고정 스케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별일은 없고요. 네. 다행히 날씨가 풀려서 전 너무 좋아요. 요즘에 음, 추위를 너무 많이 탔어가지고 맞아. 다행히 3월이니까요. 뭐 곧 근데 저는 저녁에 달리기 하는데 아직 엄청 추워요. 저녁에는 그냥 무릎이 시린 거 아니야? 무릎은 너무 아프고 네. 아직도 아파요? 그러니까 막 아프진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틀 쉬었거든요. 네. 일요일 월요일 쉬었는데 조금 괜찮아졌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직. 그 보호대를 안 하고 해요? 그냥 뛰어요? 보호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내려가. 그래서 더 불편해. 살이 저도 빠지고 살- 있는 그런 건가? 아니요 살이 빠졌으면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잘 붙어 있는데. 그럼 뭐 찐 거야? 이게 벌어져가지고. 애초에 나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나를 뭔지 알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뭐 그런 거네. 얼마 안 남았네요. 3월이면 2월이면 뭐가요? 그 다이어트 내기하신 날까지. 맥스가 다이어트 목표를 세운 게 있었죠? 네. 다음 주. 잘 돼가고 있어요? 그냥 되고 있어요. 학원에 있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지 뭐. 카야는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얘기 좀 해줘요. 저는 나중에 오진다 특집 때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뺐나 뭐 이런 거랑 얘기를 한번 저 해보도록 표정 할게요. 열받지 않아요? 그때 오진다 특집을 하면 한 명은 또 쉴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전에 저희 오진다 1회 하고 나서 네. 다음에 이거 또 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강매했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한번 뱉은 말이니까 지켜야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뭐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근데 뭐 상관없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콘텐츠가 안 나오잖아요. 재미없어. 뭐. 그리고 사실 전 딱히 상관없어요. 저만 잘 되면 되니까. 다 같이 잘 되는 거 네. 그거 쉽지 않죠. 나만 잘 되면 돼. 요즘 잘 되고 있는 카야 자기소개 먼저 시작해 주세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요즘에 되게 피곤했는데 네. 다이어트의 영향도 있지만 잠을 좀 계속 못 잤거든요. 왜요? 근데 못 잔 게 한 3주 한 달 전부터 이제 강아지 있잖아요. 마루. 그리고 새벽에 계속 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서 짖어요. 거실에 나가서. 근데 이게 한 번 딱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무슨 1시에 그랬다가 진정시켜놓으면 3시에 그랬다가 막 5시에 이랬다가 이러니까 이 마지막 깨는 시간은 항상 5시나 5시 반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겠네. 근데 이제 피곤함을 별개로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죠. 진심인데 쳤더니 너무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래요? 약간 강아지가 치매 초기면 뭔가 그럴 수 있다거나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간 김에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심각하게 3주 전부터 너무 짖고 새벽에 뭐 이러이러하다. 선생님이 처음에 심각하게 이렇게 듣더니 갑자기 그냥 잠기가 밝아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회춘한 거였어? 정말 한마디. 그냥 잠기가 밝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진짜요? 했더니 그럼 어떻게 했더니 그냥 잠기가 밝아진 거예요. 노견이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어른들도 점점 잠기 밝아지시잖아요. 아침잠 없어지시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또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강제로 5시 반 정도에는 요즘에 항상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30분 빨라졌네요. 더 빨라졌어요. 근데 이게 그 30분 내로 또 뭐 일어나다 잘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니까. 아니 뭐 잘 수도 있는데. 잘 수 있지. 이게 한 번 자면은 30분을 자고 맞아, 딱 못 일어나더라고요. 맞아. 그때 자면. 그래서 그냥 5시 반에 기상한 채로 요즘을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심각한 얘기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뭐 이상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더 심각해진다 하면 이제 그때는 한 번 더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 회춘했네. 그리고 이게 그것도 있어요.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얘는 그 중에 하나인 거라 사실 이게 막 2개 이상 뭐 3개 이상이 그 증상이 있으면은 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그냥 견디는 걸로 그래요. 그냥 버티는 거야. 스트레칭 좀 더 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피곤했지만 네. 피곤함을 이기고 또 제가 지난주에 앤트맨까지 보고 왔습니다. 영화관에서. 와. 아이맥스로 봤어요. 그거는 예매하기 쉬워요? 앤트맨은 굉장히 쉬워요. 앤트맨 이번에 재미없다는 말 좀 그래서 그런 건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평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마블 스토리를 일단 잘 모르고 앤트맨 일단 1, 2를 제가 안 보고 갔어요. 왜 갔어요? 2가 있어요? 네. 3예요. 이번이 진짜 3번째예요. 그래갖고 저는 원래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 하나도 없이 딱 갔는데 생각보다 그 CG나 화면이나 이런 거를 구성을 잘했다고 전 느꼈거든요. 원투 때도 잘했어요. 스릴 그거는.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눈 되게 시원하다 오랜만에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잘 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고 나왔더니 평가가 난리 났어. 정말 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큰 축이 앤트맨 얘기에 양자 역학이잖아요. 그거 이게 안 하고 봤어요. 이해해야 돼요? 아니 안 해도 봐져요. 그냥 대충 뭐 입자가 있는데 저게 뭐 대충 뭐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것만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본 거야. 이거는 멀티버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보면서 멀티버스는 뭐고 양자는 뭐고 그 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봐 영화를. 그냥 다른 세계. 이거는 관계 없으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봤더니 잘 봐지던데요. 근데 이거 멀티버스 얘기예요? 멀티버스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블이 했던 거는 그 멀티버스 세계관이 엄청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만 이해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나? 근데 얘는 또 완전 그 세계가 아니라면서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우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작아지는 그냥- 거잖아. 피밀자로. 작아지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봤어요. 아무튼. 그냥 작아지는 네. 거죠. 근데 뭐 맥스는 얘기한 걸 보니까 심심해서 양자 역학을 공부하셨다는데 앤트맨 그 세계관을 그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세계관 따위는 모르겠고 그냥 뭐 작아지고 커지고 양자가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게 양자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둘 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둘 다 커피 마시네? 학교 수업 시간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곡선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만약에 왜요? 물이 1도에서 100도까지 갈 때 100번 변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 엄청 잘게 변한다고 그치, 생각하는데 그치. 양자는 1도씩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최소 단위가 제가 이해한 걸로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좁혀질 수가 없는 거죠. 최소 단위다 보니까. 근데 앤트맨에서 그 피입자가 말하는 건 이 거리를 조절해 주는 거야. 피입자라는 게. 그걸 줄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줄이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수학은 못했는데 물리는 잘했나 봐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건 뭐 과학은 잘했나 봐요. 아니 과학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지구의 얘기네요. 지구의 얘기? 어떻게 거기까지 가죠? 정신선 없네. 지구죠. 다른 우주에서 펼쳐지는 막 그런 게 아니네요. 아니 근데 다른 우주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뭐가 있었지? 그 마블에? 그거요. 이거 뭐냐?
이거 그거 지금 뭐야? 손을 열심히 돌리고 계시는데. 그거 막 갑자기 닥터 이거요?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그거 그래서 멀티버스 세계관이잖아요. 그랬다. 맞아. 그러니까. 도해운돈에 뭐 있었다. 그래서 맞아. 앤트맨은 지구인 거야, 아닌 거예요? 지구죠. 오케이. 근데 그럼 카야가 그래요. 헷갈리는 건 그 전체 마블 세계관에 앤트맨이 어떻게 어떤 멀티 유니버스를 갖고 있냐가 어. 궁금한 거구나. 그건 모르겠어 난.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마블 시리즈를 한번 싹 다 보고 와가지고 그 콘텐츠 그거 한번 해요. 언제 봐요? 에디가 할 수 있어요? 뭘요? 에디는 많이 보지 않아요, 마블? 마블 저는 그때 이후로 잘 안 봐요. 그 언제야? 그때가 언제예요? 그 언제야? 엔드게임 이후로. 그때 너무 옛날 아니야?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됐어요. 왜냐면 엔드게임까지가 약간 그 마블뽕이 항상 차올랐고 지금 뭔가 페이지 뭐 폰가 뭐 넘어갔잖아요. 맞아. 그 뒤로는 좀 페이지는 약간 뭐예요? 그들의 있어요. 장. 그러니까 뭐 큰 그걸 구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기를.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엔드게임 앤트맨이 뭐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유는 정복자 캉이 나와서 새로운 이제 맞아. 큰 빌런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되게 소개가 될 거다라고 해서 맞아,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평 안 좋더라고요. 로키에서 나오는 캉과 앤트맨에서 나오는 캉의 어떤 기대했던 이미지가 아니다. 로키는 되게 능글스럽고 되게 멋있고 뭔가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안 봤어. 맞아요. 뭔가 위험 있는 캐릭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앤트맨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네요. 아니 문과가 내가 납득 당하느라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지. 네, 제가 이해 납득 안 못해가지고. 당했고 그냥 납득을 포기하고 봤다면서요? 아니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뭘 얘기했는지 맥스 설명 덕분에 이해했어요. 좋아요. 네. 맥스는 요즘 뭐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4월에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네. 숙소를 예약했어요. 긴 휴가를 가시죠. 네, 3주짜리 휴가를 와 가죠.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걸로 살고 있죠. 얼마나 3주를 예약했어요? 예약은 2주 했어요. 예약 2주 했고 제주도에 2주 있고 서울 올라서 1주 이제 다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무슨 마음의 정리를 해요?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안식 휴가를 끝냈으니까 끝냈으니까 돌아올 준비해야죠. 어디 쪽이에요 숙소가? 그 거기가 판포포구라는 데인데 제주에 협재 그러니까 조금 밑에. 동쪽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서쪽. 문과라고 동서남북을 모르진 않지 않나? 아니 그거보다 거울모드였어. 거울모드 시작했어. 거울모드로 시작했대. 서쪽. 네, 오케이. 서쪽. 네, 거기 있을 좋죠. 예정입니다. 뭐야 오죽산 어떻게 하고 가요? 뭐 어떻게 되겠죠? 녹음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전화 연결하던가. 그래요. 네, 제주 얘기해봐요. 풍경 소리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들려줄 수는 있는데 좋을까? 옛날에 또 그걸로 하나 했었잖아요 콘텐츠를. 했었죠. 어떤 콘텐츠였어요 그거는? 그거 진짜 몇 번 안 했거든요. 한 5번 했나? 근데 시작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넘어가요 그럼. 그래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해요. 에디 근황 해주세요. 저는 요즘에 또 사람을 또 만났어요 한 분을. 왜 이렇게 아니 에디 결혼해요? 주변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저도 기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 연락이 이렇게 역시 카톡 300개 온 사람답게. 그 중에 하나 픽해서 만난 거구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만난 선배는 전 회사에서 만난 이사님이셨고 근데 제가 사수처럼 같이 일했던 선배였는데 이사님이 임원 아니에요? 거의? 그치 임원이지 C레벨 분이셨고 근데 저랑 되게 친했고 저 퇴사한다고 했을 때 막 같이 그 어디 신촌에서 그분이 울었다고요? 나도 근데 그분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막 눈물. 에디가 퇴사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퇴사를 한다고 했고 그쪽에서 퇴사를 하지 말아라.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뭐 이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연봉을 얼마든지 불러도 되고. 근데 왜? 왜였어요? 꿈이 있어서 그때는 약간 TV 광고를 더 열심히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이 회사가 그 스타트업 맞아요. 거구나. 그래서 원래 광고를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내가 어떤 뭔가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꿈을 못 펼치고 그럼 다시 또 TV 광고를 더 열심히 만들어봐야겠다고 이직을 했고 지금 근데 그 회사가 이직한 회사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나가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 어쨌든 이 이사님도 만난 이유가 본인이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고 저한테 그 목업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저한테 인터뷰하는 겸 만났거든요.
그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은 뭐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요즘 반성을 많이 했어요. 막 네. 그분이 기억하는 저는 되게 꼼꼼하고 뭔가 일을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막 자기가 궁금한 부분만 딱 리포팅을 해주고 그래서 저한테 일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덕트니까 저의 인터뷰를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난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지. 난 너무나도 에이 그 몇 년 전이에요? 그게 5년 전이죠. 5년이면은... 왜냐면 여기서 제가 벌써 3년이 됐어요. 5년이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죠. 맞아. 그리고 여기에 맞게 변한 것도 있으니까. 맞아.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자꾸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이래요? 저런 건 어떻게 이래요? 막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어때요? 막 이랬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했었나요? 요즘에 저는 그냥 투두리스트 작성해서 오늘 할 일을 하나씩 쳐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나? 근데 이사님이 존댓말했어요? 서로 약간 그때도 당시에도 스타트업이니까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서 일하죠. 지금은 팀장님이 진짜 그냥 친동생 부르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사람의 또 성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회사에 이렇게 회사에 맞게 다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자극도 많이 되고 이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자극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력이 되는 한. 오늘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 어쨌든 핵심은 그거잖아요. 반성해서 뭐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겠다. 뭐예요 이 근원은? 그래서 요즘에 좀 일하는 방식을 다시 좀 재정비하고 있어요. 바꿔보겠다 옛날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조금만 하자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맥스가 정확하게 우리의 그 컨텐츠 꾸리는 행태를 말해줬잖아요. 30분 근황 토크 하다가 주제 조금 깔짝 얘기하다가 시간이 쫓긴다. 그래서 오늘은 근황 토크를 20분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9분이니까 네. 지금 IT가 지금 딱 20분 됐어요. 이제 하면 돼요. 이제 또 카야가 준비한 주제를 소개시켜줄. 어쩐지 말을 왜 이렇게 빠르게 전개를 하려고 하지? 보통이면은 에디가 뭔가 이렇게 더 계속 물어봐줘야 되는데 오늘 안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급했구나.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예요. 근데 이미 파트 1은 나왔고 그게 굉장히 한동안 또 화제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때 화제됐다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트 2가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붐업이 돼서 여기저기서 엄청 화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를 이렇게 뭔가 크게 화제가 되는 거의 기준을 요즘은 약간 엄마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딱 보고서 너무 재밌어서 막 몰입해서 연속으로 보는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엄마가 그렇게 보는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더글로리도 역시나 이거 요즘 재밌대 하고 이제 엄마가 처음에 엄마가 먼저 듣고 와서 저한테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 틀어달라 이래서 더글로리겠지 하고 틀어줬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3편인가를 보셨어요. 밤인데도. 너무 재밌긴 했어요. 그걸 보고서는 이건 됐다. 그렇게 느꼈던 화제성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 있잖아요. 무슨 지수처럼 그치, 카야의 그치. 어머니 지수로도 해가지고. 그치. 엄마 몰입 지수 약간 이런 거죠. 뭐 3편까지 가면 이건 대박이고. 그렇죠. 엄마가 미스터 트롯 보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이걸 보면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스터 트롯도 보세요? 화요일은 불타는 트롯맨, 목요일은 미스터 트롯. 그러면 진짜 대중성을 확실히 갖추고 계시네요. 그러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주변에서? 저는 사실 주변에 막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확실히 대중적인 취향이에요. 근데 저는 카야한테 엄마처럼 여자친구가 약간 그런 기준이 돼요. 근데 여자친구도 이거 나오자마자 봤고 근데 여자친구 제외하고는 사실 주변에 본 사람 딱히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저 표정 너무 킹받지 않아요? 주변에 없고 회사에는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회사 분들은 진짜 다 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 정도 화제가 되면은 주변 사람 중에 안 볼 수 없거든요. 그치. 그러네. 그치. 근데 주변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연락은 하잖아요. 그치. 거기서도 얘기가 안 나와. 친구들은 어. 관심이 없어요. 그렇구나. 에디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 대부분 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화제성을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즘 컨텐츠 소비 패턴과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요즘 너무나도 약간 미시하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내 취향에 딱 뭐라고 하지? 그런 것만 보니까 취향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뭐 그렇죠. 작년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그 나노 사회. 트렌드 코리아를 열심히 읽으시네요. 거기까지 들어가요 우리? 나노 사이가 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향이랑 이런 게 다 많이 마이크로화된다.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지는 그치. 시대라고 뭐 요즘에 또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화제성 있는 거고 제가 안 보면 화제성 없는 거라고 저는 그냥 느끼고 있는데 본인에게 그 기준점을 그렇지. 저는 환승연애 그렇게 난리였잖아요. 네. 환승연애 안 봤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 옆에서 음. 환승연애 봐라 해도 약간 이게 끌리지 않더라고. 저도 보라고 하면 안 보고 싶어요. 그런 건가? 그리고 더글로리도 저도 사람들이 뭐 재밌다고 하는데 뭐 재밌나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카야가 이 주제를 꺼내와서 이번에 봤는데 하루에 다 봤어요. 확실히 그 몰입감은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몰입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그 작가의 짬이라고 할까요? 저는 약간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끝맺음하는 K-드라마 엔딩. 그 실력? 그것도 실력이잖아요. 그치, 그쵸. 정말 탁 그 궁금한 거를 건드려서 끝내는 맞아. 그거를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분이라도 일단 다음 거를 안 봐놓을 수가 없는 거지. 일단은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그치, 맞아, 봐놓고 맞아. 나중을 다음에 보더라도.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걸 확실히 무시할 수가 없죠. 그 짬은. 그럼 줄거리 얘기 좀 할까요? 사실 제가 줄거리를 길게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뭐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생략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뭐 이거를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좋아요. 우선 이 파트 1의 줄거리는 동은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송혜교님이 이제 연기를 해주시는 동은 역할인데 이 동은이는 어머니랑 이제 살면서 조금 가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좀 되게 평범한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제 학교 폭력을 좀 심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폭력을 이제 하는 그 주체가 박연진이라는 그 주동자가 있고 그 친구들이 뭐 사라, 재준, 혜정, 명호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꼭 체육관으로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게 이제 고데기로 하는 거의 약간 고문이었죠. 고데기로 몸을 지지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당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도 그렇게 엄마도 사실 거의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 친구를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냥 되게 방 한 칸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을 결심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딱 마음을 바꿔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제 그때 이제 한 대사가 좀 인상 깊은데 그래서 이 동은이가 자신의 목표를 박연진이라고 연진 너가 목표다 이렇게 세워서 이 드라마 자체가 사실 그 연진이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복수를 결심한 순간부터 계속 그 연진이한테 어떻게 복수할까만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는 편지라고 저는 조금 느껴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서 돈 벌고 이러면서 대학까지 가서 결국에 선생님이 되는데 왜 선생님이 됐냐면 연진이의 이제 딸 예솔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교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를 가서 선생님이 되게 되죠. 연진이의 꿈이 그거였으니까 현모양처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고 이제 연진이의 딸의 담임까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복수의 그 기회를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파트 1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인물 정도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여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이제 이도현 님이 연기하신 건데
이 드라마에는 그 동은이에게 되게 적대적인 그런 세력도 있지만 같이 도와주는 연합을 해주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가장 주요한 인물이 이 주여정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강현남이라는 캐릭터인데 일단 여정이는 그 종합병원의 이제 병원장 부부의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부족한 게 이제 없어 보이는 완벽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또 사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은 네,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현남이라는 이제 캐릭터는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런 여성인데 이 동은이가 복수를 준비하면서 조금 남의 집을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집의 가정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은을 지켜보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할 정도면 뭐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나도 널 도울 테니 너도 날 도와줘라. 근데 그 도와주는 게 그 가정폭력을 계속 일삼는 내 남편을 죽여달라라는 걸로 이제 둘이 딜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에서는 파트 1에서는 사실 뭐 짜잘한 복수들은 있었지만 사실 막 크게 이렇게 전개된 거는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트 5는 네. 그 빌드업인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복수를 통쾌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그걸 많이 깔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확실히 작가님도 그렇고 이 연출 PD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작가님 김은숙 작가님이시고 안기로 이제 비밀의 숲 네. 연출. 그 둘이 만난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전작들도 안 떠오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이제 김은숙 작가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로맨스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쓰셨던 분이니까 이분의 스릴러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전작들 뭐 있었죠? 신사의 품격. 일단 파리 연인부터 시작해야죠. 그치. 네. 그 시절 그 아시죠? 돼지 저금통 뭔지 알죠? 그거부터 이 남자가 시작해서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잘한다. 그치. 성대모사에 또 경력이 있었지 참. 이것도 있었고 또 그 뒤에 뭐 말씀하신 신사의 품격이라든지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뭐 안 봤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시크릿 가든 가든. 뭐 도깨비하고 그러니까 안 유명한 작품이 사실 없어요. 다 대박이 미쳤다. 났고 다 대박 났는데 이 작품이랑은 결이 되게 다르죠. 그쵸. 그러네. 왜 저는 그랬을까요? 글쎄요. 근데 보면 계속 뭔가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는 작가님 목소리도 컸겠지만 당연히 연출자의 좀 의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재밌었다. 망설이게 되면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비밀의 숲은 하나하나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서사가 궁금해서 계속 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거죠. 비밀의 숲은 계속 뭔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건 많이 없었잖아요. 생길만 하니까 끝났어. 맞아. 저는 마지막에 제일 궁금한 부분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궁금한 건 없었거든요. 그냥 왜 감정적으로 계속 이게 쌓이는 과정이었고 마지막에 그 하도영이 대체 뭘 어떻게 하려나? 라는 게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스폰 아니겠지? 그쵸? 하도영이라 하면 이제 그 연진의 남편 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확실히 근데 저는 좀 안심을 했던 게 처음에 저도 더글로리 다들 주변에서 재밌다고 했을 때 주제가 학폭이라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주제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갖고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딱 봤는데 다행히 1화에서는 뭐 조금 심한 장면들도 있지만 그 이후를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성인이 된 얘기니까 그거는 좀 그때부터 볼만 하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잘 봤고 그리고 배우가 저는 배우 얘기도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송혜교 배우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배우잖아요. 얼마? 그쵸,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뭐가 있지 그 전에? 너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사실 저는 순풍산물인가? 그 시절까지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 PD로 나왔던 거 있죠. 드라마 PD로 현빈이랑 그 사세. 네, 저는 그때가 기억이 은희경 작가. 제일 잘. 은희경이 아니라 노희경. 은희경. 희경 씨가 네 둘이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남는데
이번 드라마는 진짜 약간 못 봤던 느낌이긴 해요. 그 배우의.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러니까 원래 계속 로맨스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역할 하는 게 진짜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본 연기를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시너지로 같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새로운 느낌이랑 뭐 작가님이 글도 잘 써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게 다 잘 맞아 들어가서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사가 역시 유명하신 작가님답게 이게 탁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화마다 거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송혜교가 이제 강당에서 박수 치면서 멋지다 박연진? 네. 멋지다 맞아. 연진아 이거 이 그 높낮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 어떻게 근데 이렇게 에디도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왜요? 아까 우리 나오면서 우리한테 계속 연진아라고 하던데. 그거는 반말하면서.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우리가 오기 전에 커피 사러 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스타벅스에 주문할 때 에디가 메뉴를 말하고 거기서 사이즈 어떻게 해드릴까 했더니 에디가 안 쳐다보고 톨 이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톨이요 이렇게요. 어떻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재미없었다면서요. 아니, 지금 거의 빠져있는데? 몰입을 그런 식으로 하나? 그냥 막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좀 아무튼 그런 건 아니었어요. 드라마 때문에 그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그 대사가 제일 인상이 깊었네요. 그리고 그거 있죠. 그 거기서 연진이가 진짜 무섭잖아요. 연진이가 사라한테 약간 자신의 그 위치를 딱 일깨워주면서 내가 네 위다. 엄청 무섭게 말을 한 뒤에 알아들었으면 끄덕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약간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딱 썼을까? 에디는 뭐가 기억에 남아요? 근데 카야 그 다크한 이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저 혼자 다크했던 거지 남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뭐 알아들었으면 끄덕여라는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절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청 갱들은 어떤 단어들을 써요? 근데 거기선 할 수 있겠다. 거긴 있을 것 같다. 이청 갱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바로 그리고 거기서는 말보다는 그치 끄덕이고 이런 거 필요 없지. 물리적인 힘이 먼저 하니까. 역시 저는 그거 좋았어요. 그거 좋았다기보다는 너무 뭐라고 하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막 박연진이 기상캐스터 대본을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잠깐.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굳이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다. 돈 주면 니네들이 다 써주는데. 근데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멋있었고. 이거 약간 그 이 회사에 일하면서 체득된 것 같은데? 굳이 모든 걸 총괄하려고 하지 마라. 레버리지 하면 되지 않나. 아웃소싱해라. 그러면 어쨌든 되게 멋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 대사가 너무 좀 그러니까 신선했는데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은지 나라 골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 저 지금 그러면은 어디 나라 갈지 찾아보러 갈게 하고서 퇴장한 다음에 봤지 푼돈으로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싸가지 없으면서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면서 그 단어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다. 근데 그 장면 저 약간 복선처럼 느껴진 게 여기서 원래 그 어느 나라 가고 싶은지 찾아와 보다 먼저 했던 얘기가 여권 만들어였잖아요. 근데 이 강연남 역할 한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송혜교가. 여권. 그러니까 유학 보내줄 테니까 여권 만들어 와라. 아무튼 그게 좀 대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랑 시각이 너무 다르다. 좀 잘 본다. 약간 편지 얘기도 난 좋았거든요. 맞아. 그쵸.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나레이션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어쨌든 그 나레이션이 근데 이 상황을 뭔가 설명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순간순간 연진이한테 드는 마음들을 그걸로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편지 언제 줄까? 그래서 마지막에 주지 않을까? 마지막에 주고 지금까지 과정 다 보고 너가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줄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과연 곱게 줄까? 곱게 안 주겠지. 그거 생각나네.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는 왜요? 그것도 복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그치. 너무 무서워. 그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봤어요? 아, 보려다가 진짜? 시도했다가 못 보겠더라. 좀 무섭긴 해. 어. 네. 그래서 그런 대사들도 되게 좋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구멍이 없다. 맞아. 모든 배우가 자기 그 자체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 드라마의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송혜교가 계속 낯설다가 한 번 이제 맞다, 송혜교 원래 이런 캐릭터였지 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요? 이도현 배우랑 붙었을 때 네. 한번 그러니까 처음 웃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 웃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도현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약간 귀엽고 막 그렇게 느껴졌던 거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거였던 거 내가 같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거기서 웃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송혜교 원래 이런 배우였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혜교 배우가 무표정이고 막 되게 화장도 되게 옅게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장면들은 되게 나이가 확실히 들으셨다라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완숙이라 해야 될까? 성숙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월을 어쨌든 겪어냈다라는 맞아. 느낌이 있어, 배우한테. 그리고 또 같이 붙는 배우들이 막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같이 붙으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웃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여전한 미모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그 사람의 분위기라 해야 될까? 그게 확실히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툭툭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전 나이가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했었고 그게 좀 어색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에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야 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게 느껴져야 될 것 같아. 그치. 너무 막 예쁘고 이러면 그걸 다 몰입이 안 되지 겪어냈는데 그런 느낌인 것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우리가 같은 나이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치, 뭐 다 살아온 다르잖아. 환경에 따라서 얼굴에 그걸 다르니까. 그리고 저 그 공장에서 느꼈는데 인복이 너무 없어요, 문동은이. 왜요? 공장에서도 그 엄청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치.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친구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 친구도 이제 거길 나갈 때 이제 친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뭔가 박복하다 해야 될까? 그런 설정을 일부러 그렇게 극한으로 주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10몇 년을 어떻게 뭐 그렇게 하나를 위해서 살겠어. 저는. 그렇지.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생기면 좀 풀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그러면은 그런 데서도 있잖아요. 그 송혜교가 그럼 일부러 사람들을 좀 끈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느꼈던 게 강현남이랑 얘기를 할 때 웃으면은 잊는다고 그런 얘기도 그치, 했으니까. 맞아. 저는 그거를 공감한 게 그 이 전재준 역할의 배우 이름 뭐였죠? 박성훈이었나? 분명 모르겠어. 그 박연진 남자친구? 남자친구라 해야 될까? 뭐라고 약간 뭐가 하예솔의 있는. 뭐가 생부? 있는. 말해도 되나? 생부? 생부라고 말해도 되나? 스포긴 한데. 근데 우리 뭐 그리고 이거는 예고편에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 배우가 아는 형님에 나온 거 봤어요? 아니요. 송강호 배우 성대모사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요? 봤어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깜짝 놀래. 나 상상이 안 돼. 그렇죠, 안 어울리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놀라서 웃고 있는데 그게 몰입이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2를 보면은 그 생각이 날 것 같아. 근데 이걸 느끼면서 문동은이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 웃지 말라고 하잖아요, 강현남한테.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나. 근데 아무튼 저는 성대모사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갑자기 성대모사? 그러면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에. 네. 각자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씩 꼽아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주여정. 어떤 면에서 좀 좋았어요? 되게 멀쩡한 척하지만 누구보다도 약간 사이코 기질이 다분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뭐 장면 중에 그 장면에서 되게 희열을 느꼈는데 몰입했어요? 몰입했는데 누구지? 송혜교랑 집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널 이제 도와줄게요라고 결심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고 난 송혜교가 집으로 돌아가고 서랍을 열어서 메스들을 수술 도구를 이렇게 쫙 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칼을 잡잖아요. 사시미를 잡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키 185에 몸무게 75 정도면 이거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실제 사람이 칼을 맞으면서 피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하죠. 그게 너무 뭔가 되게 얼굴도 되게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광기가 되게 진짜 대학생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스위트홈에서 봤던 느낌이랑 좀 유사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스위트홈 봤어요? 봤지. 저는 안 봤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뭔가 맑은 느낌인데 맞아. 근데 되게 속에 뭐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 풍기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 맞네. 이번에도.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캐스팅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긴 해. 되게 뭔가 선해 보이지만 그 선함 안에 들어있는 광기랄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입으로 되게 잘 웃잖아요. 눈은 안 웃고. 맞아. 그래서 그러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입꼬리가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시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둑을 기본적으로 뒀어요? 난 바둑 들 줄 알아요, 두 분? 전 몰라요. 근데 저 하나도 이 몰라서. 드라마에서 또 중요한 게 바둑이잖아요. 바둑이잖아요. 근데 바둑이 되게 어떻게 잘 이게 엮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랑. 보면은 약간 대사 때 얘기 안 했었지만 그런 대사 많잖아요. 송혜교가 바둑을 처음 배우면서 이제 여정이가 바둑을 가르쳐주게 되는데 동은이한테. 그러면서 바둑은 이제 상대방의 집을 부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전체적으로 드라마 얘기랑 잘 엮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동은이가 맨날 가는 기원이 있잖아요. 하도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 하도영하고 마주칠 때마다 왜 이렇게 끈적하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기원이잖아요. 배경은 할아버지들 있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마주쳐서 내기하는데 그 둘만 약간 화양연화였어. 진짜 나는 이건 진짜 화양연화 노렸다 생각했어. 되게 은밀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졌죠. 그래 둘이 막 마주쳐서 지나갈 때 있죠. 특히 화양연화의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완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거죠? 계단 올라가.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끈적하게 할 수가 있나 바둑을. 거기서 좀 놀랬던. 근데 하도영은 바둑을 왜 한 거죠? 원래 할 줄 아는 걸로 나왔어요. 네네. 제 기억에는. 바둑 재밌나? 할 줄 알아요? 저 아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린 아무도 못하네.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그거 보면서 한번 해볼까? 취미를 한번 바둑을 한번 빠져볼까? 근데 그 문동은의 원래 꿈이 그거였다면서요. 건축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집을 짓는다는 그치. 것도 거기 나오고. 저는 바둑하면 또 재밌었던 대사는 그거. 선배는 제가 이기고 싶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근데 저는 송혜교 배우가 이도현 배우한테 선배라고 이게 몰입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몰입감이 있으나 몰입감 깨는 요소들이 몇몇 요소들이 있었어. 있어. 네, 저는 그 둘이 붙는 그 케미도 물론 있었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전재준 배우가 정록생맹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드라마에서 그 밤에 어떤 여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뭐 이제 목욕을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 이제 머리가 빨간색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머리 무슨 색으로 뭐야? 하고 했는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빨강머리 애니랑 차차였나? 빨간 망토 차차였나? 아니 나는 그 대사를 치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거지? 거기서 붉은 악마가 나왔다면? 피더레즈가 나왔다면? 아니 그렇고 너무 급발진해서 약간 맞아. 앵하게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확실히 드라마가 감정이 이렇게 치달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로맨스 요소 같은 거는 김은숙 작가의 원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양의 후예나 이런 거 다 보다 말고 그래요? 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이번 거에서도 더글로리에서도 로맨스 빠졌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아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비밀의 숲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아예 비밀의 숲처럼. 근데 사실 로맨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잖아 둘이 사실.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그냥 괜히 김은숙 작가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남주가 여주를 좋아하는 건 맞으니까. 그치. 그리고 좋아하다 못해 망나니가 되겠다 하잖아요. 너 칼춤 추는 망나니가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자기를 위해 아니 뭐 사람 죽여? 아니 도현이가 송혜교의 그
그러니까 옷 벗잖아요. 네. 옷 벗어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자기의 복수 계획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도망갈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이상하다. 무조건이죠. 그렇죠. 카야는 어때요? 카야 약간 뭐야? 몰입했어? 얘기 다 들었어. 학폭 얘기 다 들었어. 근데 저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여정이면은 여정이한테도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사연이 있잖아. 자기도 누군가에게 사리를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그래서 동질감 나는 느낀다.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물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정말 평범하게 산 사람이면 그냥 카야야. 카야 앞에서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다 보여줘. 너무 놀랄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일단 그거에 대해서 놀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같이 하재. 칼춤이 필요하대. 그래서 실제로 칼을 쥐고 그러면 법정에서 증언은 해줘야 돼. 그렇지.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 나는 도와주려 했던 조력자였던 거지. 그건 아니었다. 내가 주동해서 그거를 증언만 해준다면. 그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복수를 같이 해주겠다고 한 순간 저는 그 연인한테 생기는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주여정의 마음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약간 동질감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동료라고 느끼지 않을까? 나랑 비슷한 부류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른 분들 또 매력적인 캐릭터들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혜정이 스튜어디스? 네네네. 그 캐릭터가 되게 뭐랄까 진짜 딱 그런 거 있죠. 저거를 다른 배우가 했다면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진짜 그냥 혜정이 그 자체였어. 그게 와 어떻게 저렇게 뭔가 되게 그 돈에 대한 욕망도 맞아. 있으면서 그 연진이나 사라에 대한 그 되게 자격지심 질투 그리고 되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악이 없는 인간적인 모습? 아니요 악이 없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악함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그렇게 들어있는 게 되게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게 돼 계속. 저는 혜정이 하면 기억나는 장면은 그거였어요. 그 샤넬인가 어디 무슨 옷 디올인가 무슨 옷 우리나라에 2벌 들어왔다는 세탁소에 맡겼는데 역시 입고 갔더니 제봐 이래놓고서 우리의 위치는 한번 확인시켜주 그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둘은 떠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셀카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혜정이 그 자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거기서 되게 절망할 줄 알았어. 나도. 그치.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원피스 그리고 생겼다. 그들을 태그해. 그치. 맞아. 선물 친구들의 선물 이랬던 것 같아. 이미 보통 멘탈이 아닌 거고 맞아. 그냥 진짜 의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악함인 거야. 순수악. 저는 다른 캐릭터들은 다 극으로 가 있는데 그 강연남 그 역할이 인간적이어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그중에 제일 인간적인 캐릭터죠. 유일하게 인간인 것 같아. 그 딸보다 더 인간인 것 같아. 그거 기억나요. 이 송혜교가 같이 복수를 해야 되니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카메라 작동법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SD 카드를 이렇게 꽂는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럼 사진을 어떻게 전송하죠? 이래가지고 이게 그거예요라고 하는데 나 여기서 약간 심지어 전송이라고도 안 했어. 너무 웃겼어. 이게 너무 인간미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대사로 이렇게 인간미를 다 보여주는구나라는 게 진짜 놀랐던 기억이 있어. 저는 현남이에요? 헌남이에요? 현남. 강현남 그 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극에서 빨리 죽잖아요. 뭔가 약간 실수를 하고 뭔가 덤벙거리고 뭔가 약간 사고를 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약간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 끝까지 조력지로 남을까? 해피엔딩 될까?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그게 일부러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이 배우는 역할은 이제 계속 훔쳐보고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그래도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그치. 그 사람이 따라가면서 보는 그 뷰를 그거 자체가 긴장감이 있으니까. 누군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인간적인 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들 시즌 2 나오면 볼 것 같네요. 좀 무조건 저도 봐요. 저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막 엄청 비밀의 숲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본다. 재밌게 저도 재밌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그 포스터 가지고도 사람들 막 해석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포스터 뭐지? 파트 2에 대한 막 티저 같은 게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막 이건 이런 내용이다라고 유추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라 있잖아요. 사라 역할을 한 배우가 탈색을 한 모습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다들 그거에 대한 예측을 많이 했죠. 왜냐면 원래 이제 그 화가인데 마약을 되게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화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탈색한 거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누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가기 전에 탈색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마약 그런 거 걸리면 그렇게 탈색하잖아요. 근데 그게 노란색이잖아요. 맞아요. 재준의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닐까? 시각 자체가 시각이 다르다 나랑. 난 그 생각 1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는 장면 같았는데 그러면 재준이 어떤 위협을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 재밌다. 그래서 그걸 약간 복선을 깔아둔 거 아닐까. 그 연진 남편은 하도영. 도영은 재평건설. 뭐 재평건설 알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없지. 근데 그 사람은 송혜교 편이 되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자기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송혜교한테 사랑에 빠졌잖아. 근데 그거 사랑이에요? 자꾸 생각나잖아. 자꾸 생각나면 사랑이지. 여러분들 사랑을 몰라.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인가? 난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 대한 그 허들이 높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애진 사랑이 넘치네요. 자꾸 생각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이거 아무튼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치. 하도영이 송혜교를 계속 떠올리는 근데 상황. 이제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면 그게 자기의 현재 상황보다 중요시 될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맞아. 근데 반면에 주영은 칼춤을 주영 맞아요? 여정이. 주여정. 반면에 여정은 같이 칼춤을 춰줄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치. 그래서 하도영 그 역할이 파트 2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일단 딸이 아니라는 거는 무조건 파트 2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안 거 아닌가? 이미 약간 눈치챘어. 그랬을 때 복수를 안 도와줄 거면 그게 안 나올 거고, 그렇죠? 복수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 끝난 것 같아요. 궁금하게 하는 맞아. 3월에 파트 2 3월 10일인가요? 그때 맞아요. 나오니까 3월 10일. 보고서 또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카야가 이거 주제 선정해가지고 제가 미리 봤잖아요. 3월 10일에 연달아 보려고 했는데. 평소 애들을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재밌네요. 이 드라마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학폭 얘기는 안 했네요. 네. 또 말하자면 또 길게 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난 화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일화들을 했죠. 학창 시절 일화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폭 뭐 학교 시절 얘기도 또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학폭 다룬 거 자체가 약간 보기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그래? 주제를 선택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학교 폭력을 비주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약간 편하진 않았어. 다양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사실.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런 걸 나타내고 싶었대요.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너도 뭐 있겠으니까 당했겠지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보통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한 사람은 정말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이 극에서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죽지 말고 그럴 거면 죽여라. 다고만 잊지 말아라. 학창 시절 주제로도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학폭이 아니라 학창 시절 주제로. 학창 시절로요? 네. 두 분은 되게 거칠었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 저는 별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난무난했거든요. 학창 시절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해보시죠. 그럼 저희
이제 또 음악 하나 어. 오늘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면서요? 새로? 아 우리 저번 거 얘기해야죠. 네. 아 맞아. 저번에 뭐였지? 저번에 넣었던 음악? 그러니까 저번에 카야가 이제 했었는데 네. 그 음악이 생각이 안 났었잖아요. 맞아. 뭐였죠?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라는 곡이었습니다. 한 소절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고요. 일단 들으면 5초 이내로 그 시절 소환되는 그 전주를 갖고 있습니다. 난 처음에 전주를 듣고는 좀 약간 트로트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국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국악 약간 그런 저도 느낌이잖아요. 다시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그런 무드랄까? 근데 이름이 블랙펄이야. 그치. 가사는 되게 좋아요. 맞아. 가사 좋더라고요. 가사는 되게 좋은 가사였어요. 네. 춤추면서 불렀어요? 서서 불렀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맥스요? 뭐가요? 이거는 맥스 나는 맥스의 추천을 믿고 항상 오는데.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 그래요? 우리 그 뻔하게 OST 추천하고 할까? 이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위기야? 2주 만에? 저도 축구한 적 있거든요. 뭐예요? 제일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중에. 대박. 저 사회도 해봤어요. 근데 사회는 잘할 것 같아. 목소리 좋으니까. 나는 둘 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요? 사회는 또 다르지 느낌이. 어울리는데 사회는? 근데 사회는 이미지가 어울려요. 근데 축가가 이미지가 진짜 안 어울리지. 축구는 그래서 후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27에 했거든 결혼. 일찍 하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축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한 건 아니었고. 뭐라고? 잘하는 거 해주지. 돈 주지. 그땐 돈도 없었어. 아무튼 뭐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이라는 노래 알아요? 누구의? 더원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저 기억 안 나니까. 그래요. 저희가 따라오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할 건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잘했어요? 못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이제 그 노래 깔아놓을게요. 축가 멜로디엄 메들리엄 궁금하신 분들은 플로에서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